예, 그래서 이번 제가 오늘 얘기하기 전에 조금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거 항상 갔다 오면 뭐 감동 있을 때 이번 여행에서 하나 느낀 거는 뭐냐면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번 이제 딸이 있는 데를 갔잖아요. 딸이 이제 코이카 국제무용관으로 한 2년간 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지금 뭐 부모는 아니지만 하여튼 친지 초청. 근데 뭐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을 이제 초청을 하죠. 그래서 두 사람 비행기 값을 또 나라에서 대준다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금내가지고 제가 좀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있다가 이제 올해 말에 들어올 계획이라서 작년 추석 때도 가볼까 했는데 그때는 그쪽이 좀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설에 갔는데 가서 이게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 나라가 잘 산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지 이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결국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갭이 중요하다. 그 위에 이제 상류 문화라고 하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가도 서울이랑 다 비슷하더라고요. 작년에 내가 타직을 갔을 때도 우즈벡을 갔을 때도 또 이번에 이제 케냐, 에티오피아 갔는데 보면은 뭐 쇼핑센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서울에 있는 거랑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의 삶이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그때는 대략에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이랑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보기만 해도 이제 식당을 가고 그러면 이제 막 좀 싼 데 찾아가 막 이러는데 이제 딸한테 가니까 여기는 코이카에서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전이고 뭐 일하다가 무슨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뭐 주거지도 그 코이카에서 다 이제 자기들이 해결해주고 뭐 걸어서 한 5분 바로 나가면 이제 사무실 출근할 수 있는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를 치면 레지던스처럼 호텔 같은데 그런 데다 아예 숙소를 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우리 뭐 아파트 문화나 전혀 호텔이나 다를 거 없고 또 식당 같은 데 가도 전에 선교사님들이랑 가면 좀 현지 비슷한 데 갔는데 여기 가면 뭐 호텔에 있는 거 이런 데만 이제 가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뭐 한국이랑 비슷하든지 조금 더 좋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딱 나와 보면 이제 길거리의 모습이랑 뭐 바로 뒷골목은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져다 주는 불안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들어갈 때마다 금속 탐지기 날려야 되고 또 다 사설로 경비들 세워가지고 하고 경비들이 뭐 무장하고 있는 경비도 있고 그냥 준무장 상태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런 사회이고 딱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려면 뭐 이렇게 와서 달라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또 시장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그 나라가 편안하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들 뭐 이 돈 버는 DNA가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좀 도와주면 더 편하긴 하겠지만 안 도와준다고 안 할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나 가나 그런 DNA가 막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게 뭐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제도가 허점인 데는 부정한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국가라고 하는 정책, 국가의 정책은 결국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려 주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그 나라가 편안해지고 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그게 이제 사회적인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를 끌어올려 주는데 그 방법이 위에를 눌러서 갭을 맞출 거냐, 밑에를 끌어올려서 이제 갭을 맞출 거냐, 이제 여기에서 어떤 정책적인 차이가 조금 나긴 하겠는데, 또 어쨌든 밑에를 좀 배려해 주다 보면 위에 쪽으로는 배려가 덜 가겠죠. 거기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막 나올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을 얘기할 때 우리 사회적 공동체, 또 사회적인 책임, 공동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기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냥 일반 기업에서야 돈 많이 벌고 우리가 많은 돈을 우리가 벌어서 그거를 좋게 쓰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벌고 난 다음에 좋게 쓰는 게 아니라 벌어가는 과정에서도 이거를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이 우리가 사업하기 힘들게 만드는 법들, 그 힘들게 만드는 법들이 주로 밑에 있는 사람들 배려해 주느라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 노동자들 배려해 주느라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게 안 되면 결국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요. 길거리 걸어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떤 유럽이나 이런 국가 이렇게 여행할 때 느끼지. 거기는 뭐 교회를 가봐도 아무리 무슨 뭐 노동자 계층인가 그래도 집에 가서 사는 거 보면
뭐 사장님이나 뭐 노동자나 뭐 되게 비슷하게들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느끼던 편안함하고 뭐 케냐, 에티오피아, 작년에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느끼는 거하고, 그래서 이번 여행은 좀 막 식사하고 지내고 하면서도 좀 불편함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게 참 사람들이 이렇게 살긴 하는데 이게 행복한 사회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온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양극화니 뭐니 얘기를 해도 그런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느끼기에, 우리가 이제 저는 뭐 사회복지 쪽 일도 하니까 사회복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곳이 배려가 좀 돼 있거든요. 오히려 거기 어떤 배려가 돼 있는지 모르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제가 뭐 이렇게 신우회나 이런 데 가보면 특히 입시 때 막 이런 애들 걱정하고 막 그러는데, 왜 그 걱정을 하나? 이 정도의 대학을 가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형제들한테 그랬죠. 내가 사회복지 쪽을 하는데 그 레벨에 못 들어가도 먹고 사는 방법이 많이 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대열에서 떨어지면 뭐 당장 어떻게 뒤집어지는 줄 아는데, 오히려 그거를 너무 잘 이용해서 얄밉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인데, 그 세계를 뒤져보면 또 이 여러 가지 대책들이 다 먹고 살게 해주는 이런 사회복지적인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막 엄청 겁을 내는 거죠. 근데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그걸 이미 오랫동안 누려보니까 이제 그런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학교를 나와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네가 먹고 살고, 이런 경쟁 자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들을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제 자본주의 경쟁 체제라고 하는 것을 취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한 대비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근데 그 대비를 앞서 해나갈 사람들이 누구냐? 정부도 정부지만 피터 드롭고 얘기하면 그걸 기업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책임 못 져준다. 우리 기업이 건강하게 돌아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지켜주는 길이다. 피터 드로커가 기업 컨설팅을 시작을 하면서 자기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사명 선언이 분명했죠. 그래서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뭐 돈 벌기 위한 것을 1차적으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 말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겸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뭐죠? N보든가 뭐 그런 데 가보니까 엄청 치열하게 커넥팅하고, NDI인가? BNI. 뭐 그런 데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1호섬에도 이제 몇 분 오셔서 같이 얘기 들어보고, 또 우리 방역배지회 우리 노래하시는 교수님, 하만태 교수님도 뭐 같이 활동하고 하는데, 야, 그런 데 가면 진짜 도움 많이 받겠다. 막 강제적으로 쥐어짜서 커넥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태영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이제 그걸 연결해서 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으려면 CBMC 활동보다는 그쪽이 나실 것 같아요. 두 개 다 하기 힘들면 그쪽을 택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감으로 생각할 때는 뭐 그거는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니고, 우리가 왜 사업을 하느냐, 왜 내가 이 땅에 사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 일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잘 살아서 나눠줄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야죠. 근데 저는 가끔 그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약간 위험하다 생각이 드는 게, 요즘 그 서울에 아파트 지역 생기면서, 예전에 제가 남서울에 있으면서 그 앞에 레미안 퍼스티지 엄청 그때 고급스럽게 생겨가지고, 야, 이런 아파트가 다 있구나 그러면서 막 구경들 갔어요. 막 그 아파트 단지 안에 폭포를 만들어 놓고, 뭐 그 나무가 뭐 얼마짜리를 갖고 왔대나, 뭐 정원수 같은 게 심어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 살고 있는 게 또 자랑이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 우리도 다 가서 구경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나타나는 예전에 없던 현상들이 그냥 펜스가 생겨.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면 찍어야 돼. 그래야 문이 열려요. 이거를 이제 사회학에서 게이티드 소사이어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제 게이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냐, 뭐 나이로비, 뭐 우리 중국에서 보셨지만 중국도 가보면 게이티드 소사이어티. 항상 한 건물도 있으면 쫙 거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벌써 차단기가 있고, 필리핀 뭐 이런 데. 근데 우리도 예전에 없었는데,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면 뭐 그게 우리 동네끼리지 뭐 다 지나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못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서 직선으로 갔는데 이제 디귿자를 그려야 돼. 거기를 지나가려면. 그러니까 이러면 저도 벌써 거기 지나다니면서 내가 그 안에 살면은 이제 여기 뭐 거치장스러운 사람들 안 다니고 좋네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제가 그 안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약간 올라오려고 그래. 거기 지날 때마다. 아니 이놈 자식들 못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게 만들어? 이런 감정이 누적되는 게 사회적으로 거기에 사는 분들도 손해라요. 결국. 이게 우리가 좀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더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이제 남서울교에서 이론기적으로 설교하면요 게시판에 당장 올라와요. 빨갱이 설교했다. 그러니까 뭐 한번 뭐 나눠주는 얘기 했다가 완전히 뭐 빨갱이 설교했다고 그래서 참 무섭다. 무서워. 진짜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 빨갱이 소리를 듣다니. 그리고 성경대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전혀 뭐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걸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하니 참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 CBMC에서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혜에 따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못하는 지혜가 있어요. 여기 오늘 포럼 발제지 앞뒤로 했는데 제가 우리 한지진 대표님 덕분에 요거 괜찮겠다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처음 시도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토론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다른 지회들 뭐 좀 다른 거 하던 지회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니면서 그것만 갖고 이제 하니까 토론 어제도 1호단에서 지난번에 우리 성수지에서 했던 거 갖고 얘기했더니 아주 뭐 쉽고 재밌고 뭐 내용도 좋다고 이렇게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스토리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요약해서 제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여기 보면 그 만나 델기라고 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죠. 이것도 이제 가상의 스토리인데 아주 가상 같지는 않아요. 그 AI라고 하는 게 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대로 얘기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요구를 했더니 얘기가 하나 나오고 제가 조금 더 몇 번 더 요구를 해서 우리한테 토론할 만한 이야기들로 만들어봤어요. 이제 만나 델리 여기에 업종은 친환경 수제재 및 소스 제조 판매 대표 포함해서 세 사람이 일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물론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겠지만 핵심 인력이 이렇다 이거예요. 만나 델리 이야기 멈춰버린 잼 공장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2월의 어느 늦은 밤 만나 델리의 작업실에는 강미든 대표 홀로 나와 식어버린 커피를 들키고 있습니다. 창업 4년차 강 대표는 지금 깊은 한숨과 함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식탁에 올린다. 방부제와 인공 감미료 공법인 마트잼 대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창조 질서를 끌어가겠다는 거창한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유사한 컨셉의 경쟁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매출은 1년째 제자리입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오늘 낮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이 강 대표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오전에 찾아온 대형 유통업체 MD와의 미팅이었습니다. MD는 솔직한 제안을 했습니다. 전국 마트에 입점시켜줄 테니 대량 생산 계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쓰는 유기농 설탕과 과일 함량으로는 단가 못 맞춥니다. 수입산 냉동 과일이랑 액상과당 섞으시고 유통기한 늘리게 보존료 좀 넣읍시다. 고객들은 맛 차이 잘 몰라요. 강 대표는 망설였습니다. 이 계약이면 당장 자금난은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식탁의 회복이라는 창업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타협할 것인가 망하더라도 가치를 지킬 것인가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점심 식사 후 공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매출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 강 대표는 야심차게 준비한 튜브형 짜먹는 잼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기존 유리병은 무겁고 깨지기 쉬우니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튜브 용기를 도입하자는 혁신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조 팀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대표님, 튜브 충전기 새로 살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잼 점도 조절 실패하면 튜브 다 터집니다. 긁어 붓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냥 잘 나가는 딸기잼이나 더 만드시죠.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은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조 팀장은 변화를 위협으로만 느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며 현상 유지만 하려는 이 정태적인 안정성에 늪에 회사가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강 대표가 새로운 레시피 개발로 끙끙대고 있을 때 시계가 6시를 가리키자마자 김사원은 칼같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김상원, 이번 신제품 아이디어 좀 생각해봤어? 강 대표 질문에 김상원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대표님이 정해주시면 저는 포장만 할게요. 저 퇴근합니다. 직원들에게는 회사는 그저 시간 때우고 돈 받아가는 곳일 뿐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라는 일터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강 대표는 텅 빈 작업실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창조적인 리더입니까? 아니면 그냥 고집스러운 사장입니까? 강 대표의 고민은 이뿐만 갑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창조의 원리에 맞춰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우리 그 똑똑한 AI가 그 틀에 맞춰서 우리 그 창조의 원리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그 목적지향, 그다음에 이 주인의 의식,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창의 혁신, 이런 그 꼭지들이 있는데 그런 꼭지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 보시면 그 토론을 위한 질문,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은 그 발제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좀 아까 쭉 스토리를 읽었던 부분의 이제 요약 핵심이고요. 토론을 위한 질문, 이제 이 질문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창조의 원리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통업체 MD의 제안처럼 세상의 시장 논리가 여러분의 창립 비전을 흔들 때 창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은 뭘까요? 지금 회사 문 닫게 생겼는데 좀 함량 조절해서 뭐 순수 자연제,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 속에서 이제 어떻게 대안이 있을까? 또 질문 2번은 만나달리 조 팀장, 변화를 거부하잖아요. 이 사람을 뭔가 설득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게 하려고 하는,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이거는 뭐 두 사람만 일해도요, 월급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은, 아니, 저도 그래요. 막 피스메이커 할 때 막, 교회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사무실에 같이 이제 도와서 일하시는 목사님한테 다 잘리죠. 그거 해가지고, 아예 하는 거나 잘하세요. 뭐 이게, 결국 정리하면 그거고, 그 말이 맞아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할 때 이제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설득해서 같이 뭐 좀 도전해본 이런 경험이 있는가? 또 세 번째, 직원들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창조사역의 동역자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좀 해야 될까? 아까 시간 땡 하면 간다는 그 친구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창의혁신 얘기하면 딱 오는 반응은 그거예요. 아니 내가 그거 안 하려고 월급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당신이 하셔야지. 이제 딱 돌아오는 메시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자 그러면 속으로 그 주인도 아닌데 뭐 주인의식을 가지래. 주식이나 잔뜩 주든지 그러면. 근데 준다고 해도 이거 내가 이 회사 주식 난 안 받지. 뭐 이런 이 직원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겪고 있는 게 인력 부인난이잖아요. 부인난. 다 어디든지 가면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데 다 대기업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조그만 뭐 기업이지만 같이 한번 우리 사장님이랑 해보자. 이런 의식을 갖게 만들 수 있나?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요 1, 2, 3번의 토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원리를 좀 마무리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1조, 2조, 3조 성수주는 이제 세 가지 좋아요. 오늘 VIP 분들도 어디 좀 쪼개셔가지고 마음대로 좀 고르셔요. 그냥 1조 아니면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분간 45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 오늘 여기서 얘기했던 거 뭐 기도하자, 사랑하자. 이건 뭐 다른 데 가서 이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를 사람 자르고 빨리 할 거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방법론에 최적화된 그 대안들을 내놓겠죠. 또 그게 효과도 좋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효과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데 제가 아까 피터 드로퍼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도 뭐 우리 기독교인도 아니고 우리 성경 공부 내용도 아닌데 우리가 왜 기업을 해야 되느냐 이게 1930년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그러니까 기업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야 뭐가 되지. 뭐 정책이 아니면 이분은 이제 기독교도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도 딴 소리 하더라. 독일의 교회가 이 사람이 원래 독일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잖아요.
뭐 히틀러를 다 교회가 지지하는 걸 보고서 이제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냐. 이분은 이제 기업을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에 매우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여기서 해보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닌 것들을 이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건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그랬던 자료들이고, 항상 저는 기독경영연구원 저스테이프시 할 때 이게 제일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독경영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아까 여기 있는 뭐 팀원들 직원이 이제 결국 사장님이랑 같이 교회 나가겠다. 그럼 기독경영 성공한 거냐?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뭐 예배드리고 신우회 같이 목사님 모셔서 시간 가지고 그래도 아닐 수 있다. 심지어 거기에서 이익이 많이 나가지고 선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한다 그래도 그게 기독 경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일 수 있다. 그걸 한다고 해서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해도 기독 경영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경영의 이 방식이나 내용이 있으면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기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런 원리들을 이제 찾아낸 것이고 각각 이제 세 꼭지씩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창조의 원리다라고 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고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창의 혁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나의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창조의 원리들을 적용해 나가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의 현실은 같이 일하는 사람 따로 나 따로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같이 일하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속에 이런 원리가 이제 돌아가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크리스천 월드뷰,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원리하고 이제 세상의 거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로 세상에 움직이는 가장 밑바탕의 동력들을 이끌어내자.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 사업에 동력하는 원리인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죠. 창조가 기업 경영에 왜 필요하냐. 또 기업 활동의 핵심은 바로 창조, 혁신, 기업가 정신 이런 것인데 왜 창조가 어렵냐. 또 그 창조의 과정에서 창조의 경영, 창의적 조직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할, 혁신의 유형. 요게 그 책의 꼭지들이에요. 중간중간 소제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의 원리를 내 일터에 조금 더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 책으로 다시 한번 스타디를 또 해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고 기독경영연구원에서 이제 그 다음 판을 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도 한번 가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다른 내용들을 하는데 이 큰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어떤 또 연결성을 추가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혁신에 대한 것만 몇 가지 좀 책을 뽑아와 봤어요. 태생적으로 이 창조와 혁신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기업은.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가장 중요한 창조의 주체인 단위 조직이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에서는 국가가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국가가 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국가 단위로 뭔가 기업을 계획하고 한 계획 경제들, 이를테면 사회주의 경제들이 다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기업 단위에서 이노베이션을 해야 이게 하는구나. 다 자기 먹고 살려고. 국가 공무원들, 이분들은 또 다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창의 혁신 이런 부분들이 더 우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다. 그리고 또 한국의 상황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고 또 한국의 상황은 뭐냐면 우리는 빨리 모방을 해서 만들어 갔었는데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따라잡을 거 다 따라잡았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 거를 카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단계가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어떤 공산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도 그래요. 우리가 이 고령화가 프랑스에서 100년 넘게 걸린 걸 우리가 10년 만에 해치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니 다 하고 마침표가 찍기 전에 고령화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선진국이라고 말했던 데들이 한국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빨리 갔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노인 문제와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고 예전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제도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적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적용할 나라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나라들이 한국의 노인 문제 해결 방식을 한번 보자. 그러고 이제 따라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죠. 퍼스트 무버가 본의 아니게 돼버린 영역들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가 엄청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남들 한 거를 카피하는 거는 그래서 법으로 이제 그 카피를 못하도록 보장도 해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몰래 카피해가지고 하면 이게 비용 절감이 엄청 되니까 따라하기가 좋았는데 이제 그 퍼스트 무버로 해나가려면 엄청 실패해요.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책을 보니까 그 축적의 시간인가 서울대 교수들이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어떤 그 건설업도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뭐 해양 플랜트 있죠 이런 거, 뭐 유전 개발 이런 거 남들이 안 해본 거 막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손해를 엄청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고속철을 한다. 그럼 우리는 하다가 뭐 사고 나면 이제 또 정지되고 이러는데 중국은 고속철을 하다가 한 300명이 이제 고속철 사고가 나서 죽잖아요. 뭐 죽어서 상관없다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적이 바탕이 돼가지고 미국에 입찰을 하는데 한국은 실적에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엄청난 모험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더구나 이제 더 본질적으로 크리스찬 기업가로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딱 프로그램 세팅해놓고 시키는 대로 너 잘해. 뭐 괜히 너 나서서 네가 알아서 하다가 사고치지 마. 이러면서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욕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욕심이 사실은 자율의지라고 하는 핵심을 들여다보면 욕심이죠. 그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넣어주셨어요. 왜 넣어주셨냐? 자율적으로 움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욕심을 안 내겠다는 거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 욕심이 뭐냐?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욕심으로 우리의 일터들을 이노베이션 시키는 거 이게 본질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책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 조금 카피해 왔어요. 아까 거기에도 뭐 정태적 안정성, 동태적 안정성 이런 것도 제가 AA에다가 막 이런 자료들을 집어넣으니까 제가 그런 단어를 캐치해낸 건데 이 정태적 안정성 이 유지 발전이 좀 어렵고 동태적 안정성은 변화를 추구해. 그러니까 동태적 안정성은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거고 정태적 안정성은 현상을 유지해 나가는 건데 요게 이제 다 한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믹스해서 나가는 것이다. 뭐 대답이야 항상 교과서적이지만 우리 결정 순간에 이게 항상 딜레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왜 이제 어렵냐? 불확실성이 크고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실패를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되죠. 실패를 흡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시도하다가 되게 이제 넘어지는 거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실패를 처음에는 이게 여유, 실패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금의 이 여유 부분 가지고 해나가다가 이거 된다 싶으면 그냥 몰빵해가지고 요거 실패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힘들다. 그래서 저희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목적의식, 또 주인의식, 또 이노베이션 그거 중에 이제 창조, 이노베이션에 대한 내용만 그 책에서 제가 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부화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떠벌려야 되는 단계가 있고, 정리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각 역할에서는 뭐 아이디어를 내면은 이제 잘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실체에 옮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자꾸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세트들이 되어서 이제 움직인다. 그리고 혁신도 뭐 어떤 존속적 혁신, 파괴적 혁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 책을 이게 분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좀 생각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고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요게 이제 그 창조의 원리에서 나온 내용을 좀 도표화시키면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 사업의 동역자로서 가치 창조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고 주인의식, 혁신성, 이게 그 창조의 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실천 분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업에 어떤 그 미션, 사명 선언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 비전 스쿨 같은 데 가시면 이 작업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나의 미션 스테이트, 미션과 비전과 핵심적인 가치. 그게 있어야 기업의 이유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통계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많아가지고 경제적인 정책을 세우기가 외국과 비교할 때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자영업자가 많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예를 들면 왜 자영업자가 되느냐.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진짜 평생 한이 맺히겠다. 나 이거 꼭 하고 싶다. 이래서 자발적 자영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영업자가 됐을 때 되고 싶지 않아요. 난 그냥 주는 월급 받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거기에서 이제 기회가 상실이 됐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먹고 살지. 이러다가 찾는 것이 자영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과 차이는 뭐냐면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세워져서 그걸 하기 위해서 자영업자가 되는데 우리는 자영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될까를 이제 찾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걸어오게 하신 일과 나의 은사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잘 설정을 해서 야,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보람이 있고 이거 해야 내가 기쁨이 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 이제 그걸 찾자는 것이고 그걸 해나갈 때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시키는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 욕심 어떤 자율성을 줘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그 인간들 다루느라고 그거 좀 말 듣게 하느라고 동기부여 해가지고 막 그 목적으로 나가게 하느라고 하나님이 모세하고도 씨름하고 아브라함하고도 씨름하고 다윗하고도 씨름하고 그냥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딱 말 듣고 시킨 대로 하도록 만들어놨으면 그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거를 자율성이라고 하는 욕심을 넣어가지고 그거 또 지 맘대로 나가려고 그러면 톡 때려야 되고 방향 미끄러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거 해라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명감으로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게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흉내를 좀 내봐야 된다. 혁신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건 두말을 하고 역시 아까 다 얘기들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해나갈 때 이제 어떤 그 경영의 기능도 보시면 이제 목적 지향 뭔가 플래닝이 필요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이 조직 능력이 필요하고 혁신성을 위해서는 뭔가 이제 끌고 나가는 이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렇게 다 작동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 경영이라고 한다면 내 일터 안에 이런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냐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점검할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 이정희 대표님의 간증도 듣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선하고 나쁜 거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 선택하죠. 근데 좋은 거 선택하려고 해도 내가 보는 손해가 많으니까 이제 순종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 저는 그걸 초보 단계라고 봐요. 이제 수많은 가치와 가치의 충돌이 있어요. 이게 선하고 악하고가 아니라 이것도 선이고 저것도 선인데 어떤 선을 취해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맡겨진 현장 속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주인의식에 대해서 혁신성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언을 받고 같이 기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일터에 있는 것 중에서 창조의 원리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가상의 사례를 하지만 혹시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저랑 좀 인터뷰 하시면요 제가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다음 이제 책임의 원리인데 거기에 저도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이 모든 인류를 종합한 지식이 이제 있잖아요. 좀 거기다 물어보면 아주 그냥 10초 안에 대답해 주더라고. 내가 우리 CBMC 해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다. 이거를 책임의 원리 차원에서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가공해줘. 그러면 쫙 해줍니다. 이런 거 있으니까 빨리 활용을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소스를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셔서 여러분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창조의 원리, 책임의 원리, 배려, 공의, 신뢰, 안식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연락을 하시고 안 그러면 저는 계속 AI에게 물어서 가상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죠. 오늘 우리 일터에서 이 유사한 사례들을 가지고 혹시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고민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어떤 결단을 좀 구하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조언을 통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같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란 땅에 일어나고 있는 참 아픈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일터를 놓고 창조의 원리가 잘 실천되고 있는지 고민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한 목적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해 나가는 사람들과의 동력의 의식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이노베이션에 나가는 이들을 우리 안에 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에 전쟁의 역사가 저곳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그래서 이란 땅, 이스라엘 땅 하나님 여러 가지 이 아픈 아버지 있는 이곳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일터 속에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과연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결정인지 궁금할 때가 있고 또 이것을 취하자니 저것이 아프고 저것을 취하자니 이것이 아픈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용기의 과정 속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시행착오만 범할 수 있도록 우리 지혜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할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CBMC 성수 지회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또 팔레스틴 땅에 이제는 또 이란 땅에 참 여러 가지 치열한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바로잡고 하는 의지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당하는 억울함의 고통이든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아둔함을 빨리 깨우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허락하시는 안식의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